국어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표준어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혼동되는 표준어들 모아서 또 시험에 많이 연결되고 있으니까는 잘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지난 영상을 안 보셨던 분들은 지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이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표준어들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나올 건데 그 두 개 중에서 뭐가 맞는 표준어인지를 여러분 일단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비다, 비비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부비다, 비비다. 비비는 행위는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같은 음절이 반복되는 비비다가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빈번히 그리고 빈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라는 접사가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히라는 접사가 들어가는지가 이제 헷갈리시죠. 우리 빈번하다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빈번하다가 가능하니까 우리 빈번히가 됩니다. 그 다음 빈털터리 그리고 빈털터리 뭐가 맞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빈털터리가 사는 터가 따로 있대요. 빈털터리가 사는 행정구역 단위 중에 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 따로 사는 터가 있는데 거기가 무슨 리래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맥락이죠. 빨강색, 빨간색, 빨강 할 때 우리가 빨강이라는 말 자체에 빨간색이 같이 들어가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강색 하면은 빨간 색색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 하든지 혹은 빨강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빨강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빼박다, 빼쏘다. 여러분 우리 빼박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냥 지 아빠랑 빼박았다. 똑같이 닮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빼박다라는 말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뭐가 표준어냐면 빼쏘다가 표준어입니다. 빼쏘다. 그래서 성격이나 모습이 꼭 닮다라고 할 때 우리가 빼쏘다라고 해요. 여러분 뭔가 부모가 갖고 있는 똑같은 형질의 것을 뽑아서 빵 쏘았나 봐요. 그래서 똑같아졌나 봐요. 알겠죠? 빼쏘다입니다. 그리고 사글세, 사걸세라고 할 때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 이미 형태가 변한 경우를 표준어로 반영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글세가 맞고요. 그리고 사족을 못 쓴다, 사죽을 못 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의 뜻을 알면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사족입니다. 사족은 그죠? 네 개의 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짐승의 네 발. 혹은 사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이제 사족을 씁니다. 그래서 정말 손발을 가만 안 둔다라는 거죠. 사족을 못 쓴다라는 거는. 그래서 사족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주 단지 그리고 사주 단자 해서 단지가 맞는가 단자가 맞는가인데요. 어떤 사주 등을 우리가 적은 종이를 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자가 별개의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단지, 사주 단자 할 때 단자가 별개의 단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주 단자가 맞죠. 그래서 혼인이 정해진 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종이를 우리가 사주 단자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산봉우리, 산봉우리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등산할 때 저도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산봉우리까지 닿는 게 굉장히 힘든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서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봉우리예요. 그 다음에 살코기예요, 살고기예요. 우리가 살코기 발음은 살코기라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보면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코야? 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 살 다음에 히읗이 달려 있었던 히읗 종성 체언이잖아요. 그리고 중세국어에는 그 체언 뒤에 히읗을 달고 다니던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히읗에 고기가 더해져 만나서 살코기가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발음상의 보온을 표기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코기가 맞아요. 그리고 살쾡이 삭 그리고 살쾡이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살쾡이 혹은 삭이 맞죠. 리을 기억의 대표는 기억이죠. 삭이 맞습니다. 살쾡이 삭이 맞고요. 그리고 삼가다, 삼가하다. 여러분 하다가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어미가 다로 처리가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삼가 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말로 드러날 때 삼가 다만 들어가기 때문에 삼가지죠. 삼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준말의 형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십시오. 삼가다가 맞습니다. 그다음 삿바 씨름할 때 우리 매는 거 있잖아요. 시옷 받침이냐 아니면 티읕 받침이냐인데 우리 삿바를 잘 매고 잘 이렇게 잡으려면은 퇴퇴 침을 뱉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 굉장히 이렇게 잘 잡으려고 할 때 퇴퇴 침을 뱉잖아요. 그래서 퇴퇴 그래서 티읕이 들어갑니다. 삿바 할 때 퇴퇴 침을 뱉어요. 그래서 삿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침대기라고 할 때 이제 발음은 떼기라고 놔도 우리가 대기라는 접사가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은 새침대기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기로 할 때는 디귿 그쵸? 대기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새벽별 그리고 샛별 이거 여러분 많이 좀 정리 잘 하시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새벽별이 맞나요? 샛별이 맞나요? 더 많이 쓰는 거 뭔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더 많이 쓰는 거 바로 샛별입니다. 샛별이 맞아요. 금성을 일상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이제 군무원 7급 문제에서 그 천체와 관련된 고유어들이 많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급 문제가 이제 뭐 굉장히 별을 좋아하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샛별입니다. 샛별, 금성을 일상적으로 고유어로 이루는 말이 바로 샛별이 되겠습니다. 혹은 장래의 큰 발전을 이룩할 만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도 우리가 샛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때 같다. 여러분 요 때일까인데요. 여러분 그 때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때가 정말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우리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뜻과 관련지어서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때 같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느끼는 이 시간과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때 같다가 맞아요.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멀쩡하다. 혹은 공을 많이 들여서 매우 소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을 때 생때 같다라고 하는데 때때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함으로 생때 같다라고 할 때 요 때가 그쵸? 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생뚱맞다, 생뚱맞다. 한때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던 생뚱맞죠?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 옛날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생뚱맞다 뭐가 맞냐면은 여러분 첫 음절에서 된 소리는 유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첫 음절에서 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발음일 수 있고요. 그리고 표기가 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생뚱맞다가 맞아요. 생뚱맞다. 그리고 생일날 입는 옷을 우리가 생일빔이라고 합니다. 생일빔. 그래서 생일에 새로 사거나 만들어주는 옷이나 신발 따위를 이를 때 생일빔이라고 하죠. 설빔도 있고 생일빔도 있죠. 그리고 서서히, 서서히. 여러분 서서하다, 천천할 서자인데 서서하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가 맞죠. 그리고 섣달이에요. 섣달. 애초에 이게 설로 출발을 하긴 했거든요. 여러분 디귿이 맞냐 그리고 시옷이 맞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요 디귿이 맞습니다. 섣달이에요. 섣달. 그래서 음력으로 한 해의 맨 끝달을 우리가 고유어의 의미에서도 보았던 부분입니다. 섣달 우리 맨 끝달을 말합니다. 디귿 받침이죠. 그 다음 성대의 모사 그리고 성대의 묘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자를 알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자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모창한다, 모방한다라고 할 때 이 모자가 본뜰 모자거든요. 그래서 본뜰 모자인데 이 본뜰 모자 그래서 본뜨다 모자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묘자가 아니라는 것이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성대모사할 때 이 본뜰 모자가 들어가므로 성대모사예요. 모방, 모창 이런 말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새빵에서는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이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6개의 녀석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이제 뭐 시골 사는 어떤 청년이 집을 나섭니다. 꿈을 품고 집을 나서는데 어디에 들른다라고 했죠? 퇴간과 그리고 헛간에 들른다고 했죠. 헛간이 아니죠. 지금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헛간이 아니죠. 곡간이죠. 퇴간 그리고 곡간에 들러가지고 이제 뭐 비상금도 챙기고 식량도 챙겨서 어디에 오른다라고 했습니까? 찻간에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횟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내가 뭐를 챙겨왔나를 헤아려 보았더니 겨우 새빵 얻을 돈은 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와 한자의 결합인데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경우 곡간,
퇴간, 그리고 착간, 그리고 숫자, 그리고 횟수, 그리고 마지막에 새빵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빵은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소곤거리다, 수군거리다, 소근거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소곤거리다, 수군거리다. 그래서 같은 몸의 형태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오오 떠들고 우우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곤거리다 그리고 수군거리다가 맞습니다. 근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 소꿉장난 그리고 소꿉장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애들 소꿉장난 많이 하죠. 요즘 애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은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장난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놀잇감이 없었기 때문에 뭐 길에 있는 쓰레기 가지고 이렇게 소꿉장난 많이 했거든요. 그럼 소꿉장난 막 되게 많이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꿉꿉해요. 꿉꿉합니다. 그래서 꿉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소꿉장난입니다. 소꿉장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소시적 할 때 사시오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은지인데 여러분 여기서 적 있잖아요. 적이 뭐예요? 품사가 명사잖아요. 그리고 소시가 한자이긴 하지만 적이 이제 고유어로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소시적 이렇게 적으로 된 소리로 발음이 날 때 사이시옷을 써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이렇게 들어가요. 소시는 한자 그리고 적은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소시적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뒤에 게 맞죠?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은 소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젊으시니까. 근데 저는 내가 소시적에 이렇게 말을 가끔 해요. 예. 젊지 않으니까. 예. 어쨌든 소시적이라는 말 시옷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팔목시계, 손목시계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사실 이 경우는 그래요. 팔목시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비표준어의 예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익숙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아니죠. 손목시계가 맞습니다. 여러분 손수레 손구르마. 여러분 쿠르마는 바로 일본어잖아요. 그래서 일본어의 잔재로 남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수레라는 말로 충분히 순화가 되었고 그리고 손수레가 맞습니다. 손수레가 맞고요. 그리고 소슬대문. 뭔가 솟아있는 대문이에요. 솟아있는 대문으로 솟다의 의미가 충분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소슬대문이죠. 행랑채의 지붕보다 높이 솟게 지은 대문을 우리가 소슬대문이라고 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쇠털같이 많다일까요? 새털같이 많다일까요? 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소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소에 달린 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새털은 여러분 새가 얼마나 작아요. 그래서 쇠털이 많을까? 새털이 많을까? 소의 털이 더 많겠죠. 당연한 겁니다. 쇠털이에요. 쇠털. 소의 털을 말합니다. 그리고 숙광, 숙콩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숫이 들어가려면은 딱 3개, 뒤에 3개가 와야 된다라고 했죠? 너무나 징그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숫양, 그리고 숫, 염소, 그리고 숫지에만 요 숫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모두 수로 처리가 됩니다. 숙광이 맞아요, 숙광. 그리고 수놈, 순놈. 마찬가지죠. 얘도 숫이 못 들어가죠. 양념지에만 요 숫이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놈이 맞아요, 순놈. 암놈도 있을까요? 암놈이라는 말도 있을까요? 암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생님, 놈이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 아닌가라고 하는데 주로 짐승 중에 이제 수컷과 암컷을 의미할 때 순놈, 암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순놈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암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수두룩하다 그리고 수둑하다. 여러분 느낌상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수두룩하다가 맞죠. 수두룩하다. 수두룩하다. 뭔가 수두룩해서 양이 풍부하잖아요. 볼 게 좀 많아. 수두룩하다예요. 수두룩하다. 그 다음 수북히 그리고 수북이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북하다가 성립을 하죠. 그래서 하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희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말들 중에 예외적으로 이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 깊숙이, 그다음 뭐 수북이, 뭐 끔찍이와 같은 말들에서 우리가 기역으로 끝났는데 이가 들어가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북이가 맞고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숫강아지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수죠. 기본적으로 수고. 그리고 수 다음에는 우리가 양, 염, 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 다음에 우리가 거센 소리가 들어가는 맥락들이 있어요. 거센 소리가 들어가는 맥락들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우리와 굉장히 친근한 짐승 바로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개가 있죠. 숫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 새끼를 뭐라고 하죠? 강아지라고 하죠. 숫강아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숙한 동물? 많이 먹기 때문에 친숙한 것들이 있어요. 닭이 있고 그다음에 돼지가 있는데 숫돼지죠. 그리고 숫닭입니다. 그리고 달걀 새끼를 뭐라고 하나요? 병아리죠. 그래서 숫병아리예요. 그리고 이제 가옥구조와 관련된 거 바로 뭐가 있을까요? 기와 있잖아요. 기와. 숫기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경첩같이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돌적이라고 하는데 수톨적이 암톨적이처럼 거기서도 거센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수톨적이가 맞고요. 그리고 수컷이 맞아요. 즉 것이라는 의존명사 있잖아요. 그 앞에 수가 올 때도 거센 소리로 변화해서 수컷이 맞고요. 그다음 우리 짐승 중에 하나 안 했어요. 우리랑 좀 친하진 않는데 제가 지금부터 친해보도록 해요라고 했던 짐승 생각이 나시죠?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 당나귀죠. 당나귀. 나귀는 비음이니까 수탕나귀입니다. 수탕나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수 다음에 이제 거센 소리가 오는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강아지가 맞고요. 그리고 수평아리가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숭맥이라고 많이 이제 하는데 여러분 숭맥이죠, 숭맥. 왜냐하면 얘가 이제 콩숙자의 보리 맥자, 그래서 한자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콩인지 보리인지 구분도 못해라고 할 때 우리가 숭맥이라고 해요. 콩과 보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콩인지 보리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 사리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숭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 스라소니 그리고 시라소니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스라소니 이스라? 그죠? 이것이 스라소니 스라? 스라가 맞아요. 스라. 그래서 스라소니가 맞습니다. 스로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승강이 신랑이 그다음 실강이 신랭이. 제가 사실 표준어 혼동되는 표준어 오늘 이제 찍어서 유튜브로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제 계속 봤어요. 계속 보는데 꿈에 승강이 신랑이가 나온 거예요. 승강이 신랑이. 제가 승강이 신랑이가 벌어졌는데 계속 표준어가 뭔지만 생각하고 있는 게 꿈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승강이가 맞고요. 그리고 신랑이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암기 팁을 드릴까 사실 고민하다가 확 잠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암기 팁을 생각하다 잠들었던 것 같아요. 승강기를 타고 갔는데 신랑이가 벌어진 거지. 신랑이가 승강기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바이러스 전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승강기를 타면은 이제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데 뭐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대화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은 잘 못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승강기에서 대화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또 기분 나쁘고 조금 캐릭터 세신 분들은 약간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승강이 신랑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일을 우리가 승강이 그리고 신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덥다, 시답다 할 때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꽃답다, 뭐 너답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답다라는 접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답다가 맞아요. 시답다.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로 이제 부정어와 어울려 쓰이죠. 그래서 뭐 시답지 않다라고 하면은 만족스럽지 않아. 뭐 못마땅해 라고 이제 말할 때 우리가 시답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실이다 그리고 실이 없다. 이가 시려죠. 이가 시려. 다 대신에 어가 와서 리와 어가 줄어져서 시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렵다가 기본형이면 이가 시려워가 돼야 되는데 이가 시려가 맞아. 이가 시려. 이가 시려라고도 하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가 시려요. 이가 시려. 이가 시려예요. 이가 실인데 말을 많이 하면 안 되죠. 딱 이음절로 끊어주세요. 이가 시려예요. 이가 시려워는 안 됩니다. 이가 시려예요. 실이다. 아시죠? 그리고 시시닥거리다, 시시덕거리다, 그리고 히히닥거리다, 히히덕거리다. 둘 다 맞는 거 아니고요. 하나만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시시닥거리다, 시시덕거리다가 맞아요. 우리가 사실 시시닥거리고 시시덕거리는 일들이 굉장히 중대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되게 시시한 경우들이야. 되게 시시한 경우들. 그래서 시시한 경우예요. 시시닥거리다, 시시덕거리다. 아시겠죠? 시시닥거리다, 시시덕거리다. 그래서 실없이 웃으면서 시시닥은 작은 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시시덕거리다는 우리가 음성모음이에요. 다는 양성모음이고 그리고 더는 음성모음이잖아요. 원래 양성모음은 약간 작고 앙증맞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약간 음성모음은 더 큰 느낌을 주는데 시시덕거리다는 그래서 조금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다라는 그런 뜻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실낮 그리고 실날인데 우리가 낮게 할 때 낯이라는 별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낯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실낯이 맞죠. 실낮. 그리고 여러분 이거 표기상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죠.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동영모의고사에도 많이 냈던 건데 실쭉하다요. 실쭉하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된 소리가 나니까 된 소리로 표기를 해봅시다 라는 겁니다. 실쭉하다고요. 그리고 실증 얘 너무 유명한 녀석이잖아. 너무 유명한 녀석. 뭐예요? 그죠? 실증할 때는 리을 히읗. 그래서 싫다, 나 너 싫어 라고 할 때 그 실의 원래 형태가 드러나게끔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리을 히읗 받침이에요. 실증. 그리고 이 실축하다 뜻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고유어 특강에서도 이제 봤던 녀석이긴 한데 어떤 감정을 나타내면서 입이나 눈이 한쪽으로 약간 실그러지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게 하다. 혹은 뭔가 약간 고가워하는 태도를 드러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실축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쌀래기, 쌀아기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쌀래기, 쌀아기 뭐 눈이 붙어서 단어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쌀아기 눈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 쌀도 모이면 라쥐 커져요. 그렇죠? 커질 수 있어요. 쌀아기예요. 쌀아기. 그래서 부스러진 쌀알을 말합니다. 혹은 빗방울이 갑자기 찬바람을 만나서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 쌀알 같은 눈 하면서 내리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라기, 쌀아기 눈이에요. 그 다음에 쌀과 전이 만나서 싸전일까 쌀전일까 뭐 고민을 해봅시다. 쌀과 전이 만난 건데 우리가 이제 합성어를 이루거나 파생어를 이룰 때 리을 받침으로 나타나는 안말이 있으면 그 뒤에 나도 살자라고 했어요. 나도 살자. 니은, 디귿, 그리고 시옷, 그리고 지읒이 오면은 앞에 있는 근에 리을이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해요. 탈락을. 그래서 싸전이에요. 싸전. 아시겠죠? 그리고 싹수, 싸가지. 뭐가 맞아요? 싸가지라는 말은 비표준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써서 뭐 표준어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표준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싹수가 맞죠. 싹수. 그래서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말할 때 우리가 싹수라고 하는데 야, 그 사람은 뭐 싹수가 없어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세게 발음하고 싶은 거야. 좀 세게 좀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 라고 하는데 싸가지는 여러분 표준어가 아니라 비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쌀뜨물 그리고 쌀뜨물 우리가 쌀을 한번 씻어 보셨습니까? 쌀 씻어 보시면 이렇게 쌀이 물에 이렇게 뜨는 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뜨는 쌀들은 뭔가 알맹이가 잘 안 박혀 있는 쌀이다 싶어서 그냥 버리거든요. 쌀뜨물이에요. 쌀뜨물 쌀뜨물. 그리고 쌉쌀하다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같은 음절이나 뭐 비슷한 음절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같게 표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쌉쌀하다로 얘가 된 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가방된 X라고 했어요. 끝에 받침이 기어 그리고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것들은 뒤에 된 소리가 나더라도 된 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방만 밝히는 된장이 되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외웠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얘가 맞는 것 같지만 같은 음절이 반복되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될 때는 같게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쌉쌀하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얘도 꼭 한번 맞춰보세요. 쌍동밤 그리고 쪽밤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사실 뭐 쪽밤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쌍동밤이 맞아요. 쌍동밤. 똑같은 밤이 두 개가 있는 것을 말하죠. 쓴바귀, 쓴바퀴? 무슨 바퀴야.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런 느낌이지 나물은 아니에요. 쓴나물이 하나 두 개겠어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쓴바귀예요. 쓴바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바퀴벌레예요. 발음하기도 싫다. 너무 싫어요. 쓴바퀴. 쓴바귀예요. 바귀.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씁쓸하다 할까요? 씁쓸하다 할까요? 발음이 씁쓸하다로 나서 그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씁쓸하다가 맞습니다. 조금 쓰다, 달갑지 아니하고 조금 싫거나 언짢다라는 감정상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씁쓸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군무원 국어는 송은영.
그다음 아구, 아귀. 우리 많이 드셔보셨나요? 아귀? 아귀죠, 아귀. 그래서 우리가 아귀과의 바다 물고기 할 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사물에 갈라진 부분을 의미할 때도 우리가 아귀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아기가 이제 인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표준어로 등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아기라고 많이 하시는데 아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자 수험생분들한테 남자친구한테 아기라고 부르지 말고 아기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어요. 아기가 아니라 아기입니다. 아기예요. 우리가 아기를 자꾸 아기라고 발음하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이라고 하죠. 뒤에 있는 이를, 그쵸? 뒤에 있는 이가 이제 앞에 것에 영향을 줘서 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모음 역행동화는 발음도 그리고 표기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맞아요. 아기. 그리고 아둥바둥, 아등바등, 아등바등이 맞아요. 우리가 아등바등 막 살다 보면은 뭔가를 막 집중하고 뭔가 잘 해내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몰입하면서 살다 보면은 정말 등까지 아파요. 등까지 아파. 하루 종일 이렇게 뭔가 팔이라든가 어깨에 막 힘을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등까지 아파요. 저도 이제 서서히 직업병이 나타나는데 항상 이렇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만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또 이렇게 약간 비뚤어진 자세로 이렇게 또 필기를 해요. 이제 이런 시절들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 어깨가 요즘 너무 많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등 돌리고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면서 또 필기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등까지 아파. 아등바등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은 등까지 아프더라고요. 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얘는 뭐가 맞을까요?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쓰신 분들 한 분 보았는데 타임머신 타고 근대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대는 재음소화 표기라고 해서 이렇게 거센 소리를 예사소리에 히읗소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표기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살고 있잖아요. 아무튼이 맞죠. 그다음 아주 영판, 그러니까 영판이라는 것을 이제 아주와 비슷한 뜻으로 쓰기도 해요. 아주 영판 잘한다, 뭐 영판 닮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영판은 방언이고요. 표준어가 되는 것은 바로 아주입니다. 그리고 아지랑이에요, 아지랭이에요, 여러분. 아지랑이에요, 아지랑이. 랑랑랑랑랑. 그리고 안절부절하다, 안절부절 못하다. 그냥 써도 되니 아니면은 반드시 부정표현과 같이 써야 되니의 문제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맞습니다. 반드시 부정표현과 같이 어울려서 써야 됩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맞아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여러분 안 슬프다. 이거 물론 뭐 한 단어로 매겨지는 거 아니고 그냥 나 별로 안 슬퍼라고 할 때 안 띄고 슬프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한 단어로 매겨진 거 없고요. 그리고 안쓰럽다의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니예요. 근데 사실 이건 뺄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쓰럽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안쓰럽다. 그다음 안주거리라고 할 때 우리가 접사 거리가 들어가죠. 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안주는 한자어 그리고 거리는 우리 고유어잖아요. 그래서 안주거리에서 얘가 된 소리가 거리로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시옷을 붙여줍니다. 안주거리가 맞아요. 그리고 안팎, 우리가 앞에서 뭐 할 때 썼더라? 암 할 때 뭐 살 할 때 살코기 할 때 언급했었구나. 살 할 때 히읗 다음에 고기가 들어가서 이 히읗과 기억이 만나서 살코기 해서 이 키읔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도 마찬가지예요. 안도 중세 때 이 히읗을 달고 다니던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박과 만나요. 그러면 히읗과 박이 더해져서 얘가 팍이 되는 거야. 안팍.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것이 맞습니다. 사물의 영역의 안과 밖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를 일컫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수량이나 기준에 조금 모자라거나 넘치는 정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얼레리 꼴레리라고 하면서 누구를 놀려본 적이 있었나요? 예, 아주 아기 때 놀려본 적 있죠.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놀리면 안 돼요. 어떻게 놀려야 됩니까? 알라리 깔라리 알라리 깔라리 이렇게 갑자기 신나는데 알라리 깔라리가 맞죠. 알라리 깔라리. 그 다음 알맹이라고 할 때 요 맹이냐 아니면은 요 맹이냐 라고 하죠. 뭐가 맞습니까? 알이 빠지면 맹해져요. 그래서 알을 꼭 채워야 됩니다. 알맹이에요. 알이 빠지면 맹해져요. 알맹이가 맞습니다. 그 다음 알아맞추다라고 할 때 얘만 별개로도 많이 나오죠. 내가 답을
맞추다예요, 답을 맞히다예요? 나 다 맞췄어 이번에 100점이야 라고 할 때 맞다에 여러분 접사 히가 들어갑니다. 물론 친구와 답이 뭐 똑같은지 다른지를 같이 한번 견주어 보다라고 할 때는 맞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동그라미냐 가위표냐 채점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말은 맞다에 히라는 접사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알아 맞히다가 맞죠. 에게게 라고 할 때 어떤 표현 쓰나요? 에게게 써본 적 있어요? 되게 기대한 거는 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죠. 에게게 에게게가 맞죠. 우리가 뉘우치거나 뭐 탄식할 때 아주 가볍게 내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이제 대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업신여겨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 애교 덩어리는 애교와 덩어리가 만난 건데 애교는 한자 그리고 덩어리는 우리 고유어잖아요. 그래서 한자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애교 덩어리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애교 덩어리 얘는 이제 우리말 셈에는 있는 단어인데 표대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표대 예문에 나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 가능하므로 제가 가져온 말이고요. 애교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달프다가 표준어일까요? 그리고 애답다가 표준어일까요? 애달픈 감정은 짧은 감정이 아니에요. 긴 감정이에요. 사음절의 단어가 맞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달프다가 맞죠. 애달프다, 애달프도록. 그리고 애먼, 어만, 애먼, 뭐가 맞아요? 여러분, 애먼이에요. 애먼. 어떤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애먼이라고 해요. 애먼. 그 다음에 애먼, 글먼, 애면, 글면. 뭔가 막 사정하는 그런 느낌이 좀 떠오르시죠. 제가 사실 뭐 중독이냐면 면 중독이야. 면 중독.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또 면을 먹으려고 하면은 나를 막아줘야 돼. 나 진짜로 탄수화물 끊을 거야라고 결심을 하지만 애면 글면 사정합니다. 한 번만 면 먹으면 안 돼. 이번에 쫄면 먹고 냉면 먹고 그러고 이제 다시는 안 먹을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애면 글면이요. 애면 글면. 그래서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이에요. 항상 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면을 먹으려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힘을 씁니다. 애면 글면이에요. 그리고 애띠다, 애되다. 여러분 이거는 발음해보면은 이게 정답이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애되다가 맞죠. 애되다. 그리고 야반도주할 때 이게 한자어로 반반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중에 한밤중에 도망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반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반도주예요. 그리고 야트막하다, 야트막하다, 야따의 형태를 보여주니 아니면 보여주지 않니의 의미인데 형태를 보여주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합니다. 야트막하다, 야트막하다. 헷갈릴 것 같은데 그치? 안 헷갈리려나요? 우리가 야트막한 데는 밤야자, 밤에도 훌쩍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보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야트막하니까. 그리고 얘기거리라고 이제 하는데 이야기거리를 줄여서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준말의 형태로 얘기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리버리예요. 어리바리예요. 어리바리, 어리버리. 우리가 더 많이 쓰는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걔가 좀 말이야 어리버리해 라고 이제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어리버리 여러분이 쓰는 표현이 틀렸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표준어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버리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어리바리다. 어리바리다. 꼭 기억을 하세요.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을 어리바리라고 해요. 어리바리. 어릿광대, 어리광대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고유어와 호유어의 결합입니다. 그렇죠? 어릿광대가 맞죠? 어릿광대.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물쩍, 어물쩡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이건 발음을 해봐도 좀 헷갈리네요. 너 어물쩍 그렇게 입만 쩍 벌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입만 쩍 벌리고 뭔가 받아 먹겠다는 거잖아요. 어물쩍 그렇게 입만 쩍 벌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 어물쩍이에요. 말이나 행동을 일부러 분명하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살짝 넘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입을 쩍 벌리고 지가 먹을 건 먹겠다는 거죠. 괘씸한 행동이에요. 어물쩍입니다. 그리고 어우러지다, 어울러지다, 어울어지다 라고 하는데 어우러지는 것은 진정 어우러지는 우리죠. 우리 같이 복수 그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우러지다예요. 어우러지다. 어이없다, 어이없다. 옛날에 뭐 그냥 뭐 말장난처럼 어이없어. 어이는 죽었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때 한참
그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 볼 때 허준이라는 드라마 볼 때 거기 어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이는 죽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농담했던 적 있었거든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어이가 없으시죠? 어이없다가 맞습니다. 어이없다. 그다음 어중되다, 어중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중뛰다라는 말 더 많이 쓰시지 않나요? 얘가 틀렸고 얘가 맞아요. 어중되다가 맞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어중되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어질병, 어질머리. 여러분 뭐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막 이렇게 어질어질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질병이 맞을까요? 어질머리가 맞을까요? 어질병이 맞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혼미하여지는 병을 우리가 어질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어쨌든 여러분 발음해보니까 얘는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이 맞을까요? 어쨌든이 맞을까요? 어쨌든이 맞죠.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받침을 쌍시오 쓰지 않고 시옷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좀 빨리빨리 보내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쌍시오까지 안 가고 그냥 시옷 써도 뭐 의미가 통하니까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쌍시옷을 써야 합니다. 어쨌든이 맞아요. 어쨌든. 그 다음 어줍잖다. 여러분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더 헷갈리실 것도 같아요. 어줍잖은 게 그냥 어줍잖은 게 어줍잖다가 맞아요. 와우, 줍줍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줍잖다가 맞아요. 어줍잖다. 그 다음에 어거지 쓰지마, 억지 쓰지마라고 하는데 어거지라고 많이 쓰기도 하지만 표준어로 뭐가 맞는지는 아실 거예요. 억지가 맞죠. 억지. 그 다음 얼룩이라고 해서 이제 얼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얼룩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룩이가 맞아요. 얼룩이. 그래서 얼룩얼룩한 점이나 무늬 또는 그런 점이나 무늬가 있는 짐승이나 물건을 우리가 얼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엉매다라고 할 때 이제 매이는 거잖아요. 매다. 뭔가 매는 거잖아요. 뭔가 매는 거. 그래서 매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맞습니다. 엉매다가 맞죠? 얽어서 동여 묶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몹시 구속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키다도 많이 이제 문제로 노출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얽히다라고 할 때는 억다에 희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형태가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데 뒤에는 확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해요. 형태를 밝히려고 했어요. 얽히다. 근데 힘들어. 그래서 그냥 뒤에는 소리 나는 대로 확 표기를 합니다. 얽히고 설키다라고 해요. 얽히고 설키다. 정답은 얽히고 설키다가 되겠습니다. 엉큼해가지고 은큼하다라는 표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은큼하다가 아니라 엉큼하다예요. 엉큼하다. 그렇죠. 엉큼하다. 그 다음 애구머니나 구가 들어가냐 그가 들어가냐인데 이제 비둘기가 구구구구 울잖아요. 구구구구. 저 진짜 비둘기 싫어하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가 다가오면 이 비둘기가 이렇게 조금 곁에 간다고 해서 날아가질 않아요. 계속 그냥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자동차가 딱 지나가려고 해도 계속 있으니까 내가 얘를 치는 건 아니겠지. 굉장히 내가 비둘기를 만날 때마다 외칩니다. 에그머니나 감탄사죠. 애구머니나 애구머니나 외쳐. 왜 구구구 비둘기가 우니까 애구머니나. 그 다음에 엔간하다. 뭔가 내가 기억이잖아요. 기억. 그러니까 기억이 연국의 음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이를 이 기억과 똑같은 연국의 음으로 발음을 하면 발음이 훨씬 쉽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얘보다 얘가 발음도 쉽긴 해요. 엔간하다가 더 발음이 쉬워요. 엔간하다보다. 엔 할 때는 그 니은에 약간 힘을 주면서 긴장이 유발되잖아요. 그런데 맞는 건 얘예요. 엔간하다. 대중으로 보아 정도가 표준에 꽤 가깝다면 엔간해, 뭐 표준에 뭐 가까워 그 정도면 되지 뭐 라고 할 때 엔간하다죠. 엔간하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라는 그런 문장에서 뭐 시작을 합니다. 많이 나오죠. 여느가 맞죠. 여느. 예사로운 날과 다르지 않았다. 보통의 날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 여느가 맞습니다. 여바란 듯이 여보란 듯이 여봐라 라고 해요. 여보라라고 해요. 여봐라예요. 여봐라. 여보란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여보란이 아니에요. 여바란이에요. 여바란 듯이 우쭐대고 자랑하듯이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 다음 여지껏 여태껏 중에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느낌상 뭐가 맞아요? 그렇죠? 여태껏이 맞죠? 그리고 입대껏도 맞아요.
입대껏. 이제껏도 있죠. 이제껏. 그래서 여태껏, 입대껏, 그리고 이제껏 모두 맞습니다. 복수 표준어예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지껏은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월일, 그리고 연월일인데 원래 이제 본음인 연이지만 우리가 두음이 올 때는 두음법칙 적용되죠. 그래서 연월일이 맞습니다. 열심히가 맞아, 열심으로가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당연히 맞는데 열심으로도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라는 접사가 붙은 형태 열심히만 맞고요. 그리고 염치나 체면이 앞에 들어갈 때는 우리 돌아볼 고자를 써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염치불고하다가 맞아요. 염치불고하다. 나머지 아이들이 오면은 뭐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불구가 맞지만 염치라든가 체면이라는 말이 오잖아요. 그럼 돌아볼 고자를 써서 돌아보지 아니하고이기 때문에 염치불고하다가 맞죠. 돌아보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부터 예로부터 옛부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가 맞아요? 그렇지? 예로부터 예부터가 맞죠. 그래서 옛부터 할 때 요 옛은 관형사로 우리가 옛 뭐 시절 뭐 옛집 뭐 할 때 우리가 이제 뒤에 뭔가 체언이 올 때 이제 꾸며주는 맥락으로 많이 쓰이지만은 부터가 온다는 건 약간 어색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예로부터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예사는 한자고요. 그리고 일은 고유어죠. 그래서 예사 한자와 고유어가 결합을 했고 그리고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발음이 되는 중에 예산일 하면서 니은 첨가되잖아요. 그래서 니은 첨가되는 것을 표기를 해주느라 사이시옷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일 이렇게 가요. 그래서 보통 흔히 있는 일을 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예스럽다, 예스럽다 뭐가 맞아요, 여러분? 요 예시 아니에요. 둘 다 아니고 예스럽다가 맞아요. 그리고 오두마니, 오두머니, 그리고 오독하니 가만히 뭔가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가만히 서 있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카잖아요. 차. 차에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이 가만히 한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밖에 있으면 힘드니까 그쵸?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잖아요. 차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독하니예요. 오독하니. 오두마니, 오두머니 뭐 다 안 쓰는 표현 같긴 해요. 요즘 우리가 그죠?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오독하니 서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도방정, 오두방정 이런 뭐가 맞을까요? 오도방정 떨지 마, 오두방정 떨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몸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면 당연히 머리도 움직이겠죠. 머리가 몸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니 오두방정입니다. 오두방정. 그리고 오뚜기. 여러분 얘는 당연히 오뚜기로 모음 조화가 깨진 형태입니다. 자, 앞에는 오 양성이고요. 그리고 뚝 할 때 우는 음성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도 헷갈려요. 여러분 얘는 카레 회사죠. 카레 회사. 라면도 나오고.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가 맞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오므라이스 좋아하시나요? 오므라이스예요. 오므라이스. 외래 표기에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오므라이스는 이렇게 계란으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오므리잖아요. 그래서 오므라지다요. 오므라지다. 그리고 오므리다도 표준어예요. 오므리다. 어쨌든 무는 아니에요.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도 더불어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오므라이스 그리고 오므라지다. 계란으로 오므라지게 그리고 오므리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장자리 끝이 한 곳으로 줄어지면서 모이다. 물체의 가죽이 안으로 오목하게 패어 들어가다 라고 할 때 오므라지다 라고 합니다. 오지라부예요. 오지라퍼예요. 오지라퍼죠. 오지라퍼. 그래서 피읍이 맞습니다. 오지라퍼. 피읍이 맞습니다. 우도시나 윗돌이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하고요. 뭐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옴짝달짝, 옴짝달싹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옴짝도 별개의 단어로 쓰이고요. 그리고 달싹도 별개의 단어로 쓰입니다. 야, 걔가 그렇게 말이 많던 걔가 그냥 입도 달싹하지 않더라. 입 달싹이라는 표현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옴짝이 맞고요. 달싹이 맞습니다. 그래서 옴짝달싹이 맞아요. 옴짝달싹. 그리고 옴치러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오므가 맞죠? 오므리다가 맞았잖아요. 옴츠러지다가 맞아요. 옴츠러지다. 그래서 몸이 오그라지거나 작아지다를 말할 때 옴츠러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추를 언제 신죠? 부추? 약간 추울 때 신잖아. 추울 때. 몸이 막 옴츠러들 때. 부추를 신습니다. 그래서 츠가 들어가요. 옴츠러들다.
아니에요. 엄츠예요. 그리고 외가리라고 할 때 외가리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외워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헷갈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외가 주로 이제 일본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이 외가리가 일본에도 있대요. 그래서 외가리예요. 그래서 외가리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왠지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원래의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왠지는 왜인지예요. 왜인지의 준말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가 맞아요. 왠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웬일 한번 써보세요. 웬일은 그쵸? 웬일 이렇게 쓰면 돼요. 웬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왠지 그리고 웬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잘 구별을 해두세요. 그 다음 요컨대 이거는 심히 어색하다 그죠? 얘가 맞죠 얘가 요컨대가 맞지 요컨대 사실 얘가 이제 뭐 켠이라기보다는 이게 커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컨 왜 켠은 너무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컨 요대냐 그리고 요대냐 이거가 이제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요대가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레 그리고 우레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레가 맞죠. 우레 그래서 우레가 맞습니다. 우레가 굉장히 소리가 아주 고음이 아니에요. 좀 낮은 음이요. 쿵쿵 뭐 이렇게 치나요? 우레가 그래서 요 레음 우레가 맞아요. 그리고 우려먹다 그리고 울거먹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우려먹다가 맞아요. 음식다리를 계속 우리다 그래서 먹다 이미 썼던 내용을 다시 써먹다라고 할 때 우려먹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우유빛 이렇게 해서 그 비읍이 된 소리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유와 빛이 만난 합성어이잖아요. 근데 우유가 한자어예요. 그리고 빛은 고유어예요. 그래서 우유빛 이렇게 할 때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사이시오 넣어줄 수 있죠. 그래서 사이시오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우유빛이 맞죠? 그다음 우겨넣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웃다라는 말이 있어요. 웃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넣다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웃다라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막 함부로 막 밀어 넣는 거 그걸 우겨넣다라고 해요.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표기를 밝혀 씁니다. 그래서 웃다라는 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위력성당, 울력성당이라고 하면은 울력성당 때문에 울어요. 울력성당입니다. 떼지어 오르고 협박하면 무섭잖아요. 그럼 울죠. 그래서 울력성당이 맞아요. 움츠리다였죠. 부추를 언제 신어요? 부추를. 그쵸? 부추잖아요. 그쵸? 이렇게 추울 때 신잖아요. 그래서 움츠리다. 그리고 웅쿰. 미음이냐, 이응이냐. 한움쿰 이렇게 할 때 발음도 힘들다. 움쿰이에요. 움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가 키읔이니까 여기 이제 앞에 이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국의 음화가 진행이 되면은 발음이 더 쉽긴 해요. 한움쿰 하는 게 발음이 더 쉽긴 합니다. 하지만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연국의 음화의 발음 현상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움쿰이라고 발음하셔도 안 돼요. 한움쿰이에요. 움쿰. 그 다음 위덜은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위아래 구별이 없을 때는 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돛 그리고 우돛 뭐가 맞습니까? 위아래 구별이 없을 때는 그죠? 우돛이 맞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역시 위아래 구별이 없을 때는 웃이 맞고요. 그리고 뒤에 치읓이나 혹은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은 우리가 앞에 시옷이 빠진 위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위층이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은 뭐죠? 기본은 위십니다. 기본은 위시고 그 다음에 위아래 구별이 없을 때는 웃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때는 시옷이 빠진 형태로 위가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어떤 기준이 되는 점들을 보시면은 여러 개의 그 표준어의 용례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의뢰 할 때 의러이예요. 의러이. 그래서 얘가 맞고요. 얼음장, 으름장 할 때 일단 짱 좀 어색하죠. 그리고 얼음도 어색합니다. 짱, 물론 발음은 짱으로 날 수 있죠. 근데 으름짱 할 때 이렇게 된소리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으스대다, 으시대다라고 많이 하는데 지금 요 시옷을 자꾸만 원래 으로 표기가 되고 으로 발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와 결합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잘못 발음하거나 씁니다. 왜 그러냐면 시옷과 이가 발음 위치가 비슷해서 자꾸 붙으려고 해요. 하지만 틀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대다, 으스대다. 그리고 어스럼, 으스름, 어스름 뭐가 맞을까요? 으스름이 맞고요. 그리고 어스름이 맞아요. 즉 여기서 구분점은 끝에가 름이 온다는 거예요. 끝에가 름이 온다는 거. 그래서 어스럼이 아니라 어스름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으스름이 맞습니다. 뭔가 침침하고 흐릿한 상태, 어둑한 상태를 말하죠. 그다음 으스스, 으시시 마찬가지예요. 시옷이 자꾸 이와 결합하려고 하는데 결합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표준어는 면밀하게 스스가 맞아요. 으스스. 그리고 윽박지르다, 윽박지르다. 이거는 표기상으로도 많이 이제 본 것 같은 느낌 있으실 것 같아요. 윽박지르다가 맞죠. 을씨년스럽다, 을씨년하다. 여러분 스럽다가 들어갈까요? 하다가 들어갈까요? 스럽다가 들어갑니다. 을씨년스럽다. 뭔가 날씨 분위기 따위가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그리고 뭔가 살림이 가난한 데가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지러지다, 이지러지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은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에 정말 한국 문학의 길이 남을 그런 묘사의 명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달은 이지러졌지만 갓 보름을 지난 후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지러지다가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지러지다, 한쪽이 차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문장에서는 쓰인 거죠. 군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그다음 이파리라고 할 때는 형태를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맞습니다. 인두겁 할 때 두겁이라는 말이 그렇죠? 어떤 이렇게 쓰는 뭔가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탈을 쓰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탈을 썼다라는 것이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말할 때 인두겁을 쓰다라고 표현을 하죠. 두겁이 아니라 두겁입니다. 그리고 야 인마라고 할 때 인마예요. 인마라고 우리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인마예요. 그리고 자멱질, 자맥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맥질이 맞아요. 자맥질. 그래서 물속에서 팔다리를 놀리며 떴다, 잠겼다 하는 것을 소금쟁이들이 연못에서 하는 행동을 말하죠. 그래서 자맥질이 맞습니다. 그 다음 자잘구레하다, 자질구레하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자질구레한 건 굉장히 작고 좀 사소하잖아요. 그래서 질질 흘리고 다녀요. 질질 흘리고 다녀요. 자질구레하다가 맞아요. 짜투리, 자투리, 첫 음절의 된소리 거의 안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가 맞아요. 잠그다, 잠구다. 용언의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문제로 나오죠. 기본형이 무엇이다? 잠그다가 맞다. 그래서 다 대신에 아가 오면은 의와 아가 만나서 의가 탈락을 이루어서 잠가로 활용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활용 형태를 잠고라고 하기 때문에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가가 맞고요. 기본형은 잠그다가 맞죠. 여러분 담뱃재를 이렇게 붙어있는 것을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털다라고 하지 않아요. 담뱃재를 떨다라고 해요. 떨다. 그래서 떨다란 표현이 맞기 때문에 재떨이가 맞습니다. 떨다라고 해요. 저기 당연히 저기죠. 그리고 전봇대, 전선주, 그리고 전선대. 여러분이 익숙한 건 뭐예요? 전봇대죠. 전봇대도 맞고 복수 표준어로 우리가 전선주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나 딱 사람 이름이다. 여자 이름 전선주. 제 친구 중에 이선주가 있었는데 전선주도 맞아요. 전봇대도 맞고. 그리고 절대절명, 절체절명인데 그럼 일단은 뭐가 맞냐면 얘가 맞아요. 이거 몸체자예요. 목숨 명자입니다. 몸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위기를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절체절명이에요. 절체절명. 몸과 목숨이 거의 끊어지는 위기예요. 절체절명. 그래서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이 몸체자를 씁니다. 접질리다, 접지르다. 이게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접질르면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정말 질려버려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질려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단해서. 질리다가 맞습니다. 심한 충격으로 지나치게 접혀서 삔지경에 이르다라고 할 때 접질리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 젖히다, 제치다, 제끼다. 여러분 뭐가 맞아요? 제끼다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아닙니다. 표준어가. 젖히다와 제치다가 맞아요. 젖히다. 뒤로 기울게 하다. 즉 저때의 사동사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제치다는
거치적거리지 않게 처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끼다라는 맥락으로 쓸 때 이제 제치다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젖게 하다 그리고 제치다, 뭔가 처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요. 조물애기 그리고 조물아기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아까 뭐 락이 뭐 비슷한 아이들 나왔는데 조물애기들은요, 라기, 라지, 크지 않습니다. 조물애기가 맞아요. 조물애기. 그 다음에 쪽집게, 쪽집게, 족집게 이렇게 나오는데 첫 음절의 진솔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족집게가 맞아요. 개는 도구를 의미하는 그런 접사이죠. 족집게가 맞습니다. 그리고 존대는 한자 그리고 말은 고유어죠. 존댓말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니은 첨가 됩니다. 한자어와 고유어 결합이기 때문에 니은 첨가 됐을 때 사이시온 넣어줄 수 있네요. 그래서 존댓말이 맞죠? 그 다음 졸리다, 졸립다. 이것도 많이 나오면서도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우리 그러면 다 대신에 한번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미인 어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나 좀 축약해서 나 졸려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그럼 졸려가 되려면 당연히 졸리다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가 들어가면요. 나 졸리워가 돼요. 졸리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나 졸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졸리다가 기본형이죠. 졸리다. 좀처럼 좀처럼 요즘 안 보이네. 좀처럼 오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좀처럼 되지만 좀채로는 안 돼요. 여기 로가 못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이에요. 주르륵. 주르륵이 더 빨리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주르륵이에요. 주르륵. 여러분 이렇게 뭔가 얘는 루잖아요. 루 계열이잖아요. 뭔가 대롱대롱 달 여유가 없어. 액체라는 거는 바로 흘러가서 없어요. 이게 눈이야. 이게 눈. 사람 눈. 눈인데 여기 남아있는 게 없어. 눈물은 확 흘러가 버리잖아요. 알겠죠? 주르륵이에요. 주르륵. 그 다음에 주구장창, 주야장천 할 때 이제 밤낮으로 할 때 주야장천이 맞죠. 주야장천. 그래서 주야장천,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라고 할 때 우리가 주, 낮주자에 밤야자를 써서 주야장천이 맞습니다. 그 다음 주쳇덩어리 그리고 주책바가지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 주책바가지, 뭐 주책바가지라고도 안 해요. 뭐 주책바가지 이렇게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쳇덩어리예요. 주체와 덩어리가 만나서 주쳇덩어리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금 사시오쉬운 형태거든요. 주쳇덩어리가 맞습니다. 주체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물건 혹은 그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주쳇바가지가 아니라 주쳇덩어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주추와 돌이 만난 형태입니다. 주추와 돌이 만나서 주추돌 이렇게 되고 얘가 고유어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가는 형태이죠. 주추돌. 그 다음 펴락쥐락, 쥐락펴락 뭐가 먼저일까요? 뭔가 쥐어야지 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죠. 쥔 다음에 펴는 거예요. 쥐락펴락이 맞죠? 지리해, 지루해. 당연히 지루하다. 그 다음에 지르다, 질르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박가 같은데 뭐 돈을 막 이렇게 걸 때도 지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르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지르다가 맞죠. 지르다. 불필요하게 리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청을 높여 소리를 크게 하다. 소리를 지르다. 그리고 지름길로 가깝게 가다. 내가 이렇게 질러간다라고 할 때 질러. 르가 이제 다 대신에 모음 어미가 오면은 이 르 대신에 요 리을 르불규칙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질러 이렇게 활용 형태에서는 질의 형태가 보여요. 이게 이제 질러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본형은 지르다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미리 나왔다. 지려받고 지려밥다 지려밥다. 이 말도 어느 시에선가 봤던 것 같은데 김설의 진달래꽃 있잖아요. 나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뭐 말없이 떠나 보내우리다라고 말하면서 동산에 뭐 약산에 이제 진달래꽃을 지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해요. 지려밟다. 거기서 지려밟다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방언인 거죠. 맞는 것은 지르밟다예요. 지르밟다. 그래서 시 안에서는 뭐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문법상 틀린 표기들도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용례가 되는 거고요. 맞는 표기는 지르밟다가 맞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진드기, 진드키. 여러분 하다가 옵니까? 안 옵니까? 진득하다에서 하다가 오죠. 하다가 오는데 이렇게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몇 개의 단어에서는 우리가 희가 아니라 이가 온다. 이게 굉장히 사실 뭐
어렵다. 근데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녀석들 중에 걔네들이 많고 또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처리해주고 외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납작이, 뭐 나지기, 뭐 수북이 이런 것들 외웠잖아요. 진득이예요. 진득이. 그래서 하다가 오지만 이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찝쩍거리다, 집적거리다, 찝쩍거리다인데 일단 뭐 여기서는 앞에가 된소리가 나야지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에 맞다 칩시다. 그리고 찝쩍거리다. 그래서 얘가 된소리면은 뭔가 어감이 비슷해야 되니까 얘도 찝쩍거리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얘는 예사소리니까 얘도 예사소리로 그냥 똑같이 동일한 느낌으로 갑니다. 집적거리다, 찝쩍거리다 둘 다 됩니다. 그래서 복수 표준어예요. 하지만 된소리 그리고 예사소리 같이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짓궂다라고 할 때 치읓이냐 지읒이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받침 무엇입니까? 지읒이 맞죠? 그리고 짓무르다. 어머 선생님 이거 본말과 준말의 형태로 복수 표준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본말만 맞고요. 준말은 틀립니다. 짓무르다. 그리고 짜깁기, 짜집기. 여기저기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섞어낼 때 우리가 짜집기라고 굉장히 많이 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이제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가끔은 했던 그런 행동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깊기죠. 깊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깊다. 그래서 직물에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오를 살려 본이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깊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깊다라는 말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깊기가 왜 오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글이나 영화 따위를 편집해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일을 또 짜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짭짤하다. 비읍어로 끝났지만은 비슷한 음절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운으로 표기를 합니다. 짭짤하다가 맞죠? 짭짤하다, 씁쓸하다, 뭐 이런 것들, 쌉쌀하다 이런 것들 다 그러한 용례들이었잖아요. 그 다음 찌찌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맞아요. 찌찌하다, 어이가 맞아요. 사실 제일 것 같아요. 약간 그쵸? 하지만 아닙니다. 어이가 맞아요. 어이 당신 너무 찌찌한 거 아니야? 어이 이렇게 어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작은 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이라는 표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쪽박이 맞고요. 그리고 쭈뼛쭈뼛하다, 쭈삣쭈삣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왜 쭈뼛쭈뼛하냐면 뼈까지 긴장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뼈가 잘 안 움직이는 거죠.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삐가 아니라 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쭈뼛쭈뼛이에요. 쭈뼛쭈뼛. 그리고 찐득거리다, 찐덕거리다. 우리 뭐 둘 다 많이 혼동해서 많이 씁니다. 찐득거리다가 맞죠? 찐득거리다. 그다음 채신머리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이 그리고 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처신이라는 말을 약간 좀 낮게 말하는 것으로 채신머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쵸? 아이가 맞죠? 아이가 맞습니다. 채신머리.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경솔해서 위험이나 신망이 없다를 약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바로 채신머리 없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상,천생 뭐가 맞을까요? 천상,천생. 하늘에서 태어난 대로예요. 그래서 하늘천자, 날생자가 쓰여서 천생이 맞아요. 천생. 야 천상 걔는 여자야 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상이라는 말 쓰면 안 되고요. 천생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 타고난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날생자를 써서 천생 이렇게 말합니다. 천정, 너무나 유명한 아이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천장이 맞죠. 하지만 우리가 천정부지 할 때는 천정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석 같다라고 할 때 물론 발음이 철석 같다라고 나긴 하지만 이 철이 쇠철자의 돌석자예요. 쇠나 돌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렇게 단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석 같다라고 해요. 이 석자가 돌석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철석 같다가 맞죠. 철석 같다. 매우 굳고 단단하다입니다. 한자예요. 철석이. 그리고 첫새벽, 신새벽. 이거는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진주 남강에 이제 어머니가 항상 어물전에 생선을 팔러 가잖아요. 그래서 신새벽에나 가는 어머니는 진주 남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을 모르셨을 거다라는 굉장히 좀 애달픈 그런 시인데 거기에 신새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정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시에서는 이러한 방언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표준어는 뭐다? 첫새벽이 맞죠. 그리고 초승달 그리고 초생달. 초승달로부터 이렇게 뭔가 다 크잖아요. 이제 이렇게 승하고 뭔가 타고 탈승자 뭔가 이 기운을 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둥그러지는 거잖아요. 초승달이 맞아요. 초승달. 초승달 이렇게 생긴 게 초승달이죠. 이렇게 생긴 거.
초승달. 그다음 초주검, 초죽음 이렇게 할 때 이 주검이 이제 뭔가 시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주검이 맞는데 두들겨 맞거나 병이 깊어서 거의 다 죽은 상태를 말할 때 피곤해 지쳐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할 때 초주검이라고 해요. 초주검. 어떤 상태, 몸의 상태를 말해요. 촉촉이, 촉촉히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촉촉하다가 가능한가요? 촉촉하다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기역 받침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가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촉이도 맞고요. 축축이도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촉촉이, 축축이, 뭐 나지기, 뭐 납작이, 뭐 수북이, 뭐 끔찍이 이런 말들이 사실 하다가다 붙는데 기역으로 끝난 말들 중에서 이렇게 이라는 접사가 붙는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기가 있어서 조금 젖은 듯이 할 때 촉촉이가 맞습니다. 그다음 총각무, 알무, 알타리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이것도 잘 해결해 주십시오. 뭐가 맞습니까? 그쵸, 총각무가 맞죠. 그리고 추술이다, 추슬르다, 추스르다. 여러분 얘랑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몸을 빨리 추스려야지라고 할 때 그치 다 대신에 어가 오면은 그냥 추수러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어미의 활용 때문에 뭔가 뒤에 어나 여 발음이 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추수리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가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르다가 맞습니다. 추수르다. 그래서 설명이 괜히 길었네요. 그냥 추수르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근덕거리다, 치근덕거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추근덕거리다가 맞을까요? 치근덕거리다가 맞을까요? 왠지 추근덕거리다가 더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치근덕거리다가 맞아요. 치근덕거리다. 이 치근덕거리는 행위는요. 치욕스러운 행위예요. 치욕스러운 행위. 알겠죠? 치근덕거리다. 그리고 치닥거리라고 할 때 뭔가 거리라는 말이 이제 많은 단어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일 것 같지만 여러분 거리가 맞습니다. 치닥거리예요. 그래서 일을 치러내는 일, 남의 자잘한 일을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을 치닥거리라고 하죠. 치르다 여러분 큰 일을 치러가 맞아요. 다 대신에 어가 오면은 의와 어가 만나서 의가 탈락하고 그래서 치러가 맞습니다. 치르다가 맞아요. 만약에 큰 일을 치르다가 기본형이라고 한다면 큰 일을 치러가 맞을 거예요. 활용형이. 근데 얘 아니잖아요. 큰 일을 치러가 맞죠. 여러분 치륵할 때 이것도 한자어인데 오칠자, 옷이 굉장히 검은 짙은 검은색이잖아요. 오칠자에 검은 흑자입니다. 그래서 검다 흑자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 땅바닥에 있는 그 흙이 아니에요. 얘예요. 치륵. 그리고 캐캐 묵다 커이 묵은 얘기를 너는 꼭 그렇게 커이 해야겠니? 커이예요. 커이. 그리고 이렇게 팍 넘어졌을 때 이렇게 코를 딱 찢는 일. 발음 자체에 여러분 된소리가 나지 않아요. 발음 자체에 된소리가 나지 않는데 왜 사이쇼시 옵니까? 코방아예요. 코방아. 알겠죠? 발음을 어떻게 한다? 코방아라고 해요. 엎어져서 코를 바닥에 부딪히는 일을 우리가 코방아라고 합니다. 코방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콧방울이라고 우리 많이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방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콧방울이라고 해요. 콧방울. 코와 방울이 만났어요. 마치 방울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울 할 때 된소리가 나죠. 콧방울 이렇게 나니까 지금 살쇼 오면서 살소리 현상을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콧방울. 쿵덕쿵이 맞아요. 쿵덕쿵이 맞아요. 여러분 얘가 강조점이에요. 그럼 얘는 좀 살살 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쿵덕쿵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쿵덕쿵 이렇게 가는 것보다 쿵 세게 가주면 살살 더 갔다가 쿵 세게 가고 쿵덕쿵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퀴퀴하다 여러분 이렇게 막 이중모음의 형태로 오지 않고 단모음의 형태로 옵니다. 그래서 퀴퀴하다도 되고요. 쾌쾌하다도 돼요. 이중모음 형태 아니라 단모음의 형태로 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터무니없다죠. 이 뭔 소리니 얘는 그쵸? 터무니없다. 그리고 이렇게 터지다, 트어지다라고 할 때 맞아요. 실밥이 터지다예요. 터지다. 그래서 둘러싸여 막혔던 것이 갈라져서 무너지다. 둘러싸여 막혔던 것이 뚫어지거나 찢어지다. 거죽이나 겉이 벌어져 갈라지다. 혼소리나 꿰매자리가 뜯어져 갈라지다 해서 우리가 뜯어지다가 아니라 뜯어지다는 돼요. 뜯어지다. 여기 지금 뜯어지다가 나오잖아요. 뜯어지다는 돼요. 그리고 터지다도 됩니다. 하지만 뜯어지다는 아니에요. 뜯어지다. 그리고 털어먹다, 그리고 떨어먹다. 털 다 털리는 거예요. 털어먹다가 맞죠. 재산이나 돈을 함부로 써서 몽땅 없애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째라고 할 때 째라는 접사가 들어갑니다. 통째가 맞아요.
트림, 트림을 하면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좀 더러운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항상 좀 약간 공기를 이렇게 뭔가 순환시켜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나무, 트리잖아요. 트리. 이 트리에서 트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트림이 맞습니다. 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닷컴으로 오세요. 그 다음 파토 났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파투예요. 파투. 그래서 파투. 우리가 이제 뭐 파투가 나면은 누구 잘못으로 파투가 났냐 해서 막 싸우잖아요. 뭔가 투쟁할 때 파투예요. 그리고 얘는 기본형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형이 퍼러타예요. 퍼러타. 그러면은 우리가 어지다나 아지다가 올 때 여기 지우고 이 하고서 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펄해지다. 그리고 얘는 하다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편평하다. 그리고 평평하다. 평평하다라는 말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히라는 접사가 들어가서 나온 말이고요. 평편하다는 이상이에요. 니은에서 이응으로 가는 게 더 발음상 좀 약간 부드럽습니다. 평평하다 이렇게. 그리고 포대 이건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포대라고 많이 하시죠. 쌀포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배로 만든 자루를 우리가 포대라고 합니다. 포대. 그다음 푸르스름하다, 퍼르스름하다. 우리 푸르스름하다가 맞죠. 푸르다라는 느낌이 여기엔 있는데 여긴 없잖아요. 그리고 풀 더하기 소가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 리을이 별다른 까닭 없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풋소라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라고 제가 했었죠. 풀을 뜯어먹고 사는 소는 여러분 풀소가 아니라 풋소예요. 삼진날 할 때 우리가 삼질과 날이 만났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삼진날이 되는 것처럼 별다른 까닭 없이 리을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디귿으로 바뀐 경우에 디귿을 밝혀 적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풍뎅이라고 할 때 어이죠. 어이 거기 풍뎅이 어디 가는가? 그리고 풍지박산, 풍비박산 할 때 바람에 다 날아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게 날비자예요. 날비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풍비박산이에요. 그다음 할 일 없다, 할 일 없다라고 할 때 뭔가 너무 정직한 표기예요. 할 일 없다가 맞죠? 할 일 없다. 그리고 한갓라고 할 때 우리가 한갓 뭐 공상에 지나지 않았다. 공상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시옷 들어가요. 한갓 시옷이 들어갑니다. 한갓 상상에 지나지 않았다. 한갓 공상에 지나지 않았다. 시옷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헬스카다라고 할 때 이 복수 표준어입니다. 뭔가 먹을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밥상에 다 쑥밖에 없어요. 헬이죠. 헬쑥하다. 그래서 그렇게 쑥만 먹고 자랐더니 헬쓱한 거죠. 헬쑥하다. 얘가 맞아요. 헬쓱하다 아니에요. 헬쓱하다. 쑥이 있을 때는 헬이에요. 헬쑥하다. 그렇다고 요 헬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 헬이에요. 헬쑥하다. 한번 써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남을 공격하거나 이럴 때 해코지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코예요. 그래서 코를 콱 때려야죠. 때리면 안 되죠. 예, 해코지입니다. 해코지. 그리고 햇살이라고 할 때 옛날에 쌀을 어떻게 표기했나요? 어두점군을 쓸 수 있었던 때는 이렇게 쌀을 표기했습니다. 그 해에 난 쌀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말이 만들어진 건데 어두점군에서 쓰였던 이 비읍이 자꾸 이제 발음이 되는 거예요. 햇살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표기에 반영을 해주었기 때문에 햇살이 맞죠? 허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제 많이 이제 단어가 파생되거나 합성이 되잖아요. 허구하다가 맞죠. 허구하다. 이게 벌써 나왔어요. 헛개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허와 깨비가 만난 거라고 할 때 지금 여기 된소리가 있어요. 된소리가 있을 때는 사이시옷 못 옵니다. 그렇죠? 시옷이 잘 안 오기 때문에 헛개비가 맞고요. 그리고 허드렛니를 할 때 허드러이가 맞아요. 허드러이. 제가 하도 어이 많이 하니까 이제 허드레를 봐도 허드러이가 이제 뭔가 머릿속에 팍 떠오르신대요. 허드러이가 맞아요. 허드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허예지다를 볼 때 허여타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래서 다 대신에 지금 아지다 어지다가 오면은 히읗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가 오고 지다가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형대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지다가 맞죠. 앞에 것.
그리고 허위대, 허우대.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허우대가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체격을 우리가 허우대라고 하죠. 그리고 허위적, 허우적. 우리가 허우적이죠. 뭔가 물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손발 따위를 이리저리 마구 내두르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물에서 이제 허우적 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허우적 거릴 때 정말 필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왜냐면 여러 사람 있으면 구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물에 한번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놀러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면 저 진짜 죽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주변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 한 명이 구해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저도 이제 경황이 없어서 진심으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허우적. 그리고 허투루 할 때 우리가 티읕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시옷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허투루가 맞습니다. 허투루.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여러분 헝겊과 헝겊 뭐가 맞을까요? 헝겊프가 맞습니다. 헝겊은 프랑스 헝겊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헝겊 프랑스, 헝겊프. 이렇게 해죽인데 이게 뭐가 맞냐면 일단 해죽이 맞아요. 근데 뜻이 뭐냐면 활개짓을 가볍게 하는, 가볍다 둘 다 이제 비슷한 뜻이에요. 이렇게 걷는 모양을 말합니다. 해죽 걷는 모양을 말할 때 해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가래 이런 행가래 요즘 뭐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길을 가다 보면 많았어요. 행가래 할 때 허위가 맞는지 하이가 맞는지 허위가 맞아요. 허위. 아무것도 없는 빈 허허의 어떤 그 공중에 이 사람을 던지는 거예요. 행가래. 그래서 허이가 맞아요. 허이. 그리고 호롤단신, 혈혈단신, 혈연단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외로울 혈자거든요. 이렇게 아를자자랑 비슷한데 이 외로울 혈자가 쓰여서 혈혈단신입니다. 얘는 그럴 연자이고 그래서 혈이 한자어예요. 그래서 외로울 혈자가 쓰여서 혈혈단신, 혈연단신이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을 말하죠. 그리고 호로자식, 호래자식, 호노자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호래자식이 맞아요. 호래자식. 근데 호래자식 할 때 이 호래가 고유어고요. 그리고 호노자식도 비슷한 뜻인데 오랑캐 호자의 노비 노자예요. 오랑캐 노비 다 안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호래자식, 호노자식이 맞습니다.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서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를 때 쓰는 말이죠. 호루라기가 맞죠, 당연히. 호루라기. 그리고 홍구멍 내다. 어찌나 홍구멍을 많이 먹었는지 멍해졌어. 멍해질 정도로 홍구멍을 내야 돼. 크게 내야지 이제 버릇이 고쳐지는 거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홍구멍을 내는데 멍해질 때까지 내야 합니다. 홍구멍 내다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었죠. 한자와 한자의 결합인데 사이시옷이 오는 경우들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곡간, 퇴간, 숫자, 횟수, 착간, 그 다음에 새빵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횟수가 맞습니다. 횟수. 횡경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이제 이음절의 한자어 특강인가에서 봤던 거예요. 막을 격자입니다. 얘가 격자가 한자예요. 그래서 막을 격자이기 때문에 횡경막이에요. 경막. 근데 지금 얘가 비음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기역과 미음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발음 자체는 횡경막으로 나요. 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횡격막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후덥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후텁지근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은 어디서 오냐면 다 땅에서 와요. 땅에 막 열기가 있고 뜨겁잖아요. 그러면 뭔가 후텁지근한 그런 느낌들이 푹푹 오거든요. 그래서 후텁지근하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후두둑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하는데 일단 후드득이 맞아요. 후두둑. 깨나 콩 따위를 볶을 때 튀는 소리, 나뭇가지나 건불 따위가 불똥을 튀기며 타들어가는 소리, 굵은 빗방울 따위가 갑자기 잇따라 떨어지는 소리 등을 말할 때 우리가 후두둑이라고 합니다. 비가 갑자기 후두둑 내려서 내가 깜짝 놀랐어 라고 할 때 후두둑이 아니라 후드득이에요. 드득. 그리고 횡하다라고 할 때 뭔가 더 많이 없는 느낌, 뭐가 더 복잡합니다. 횡하다. 그래서 막힘없이 다 자라서 뭔가 매우 환하다. 그리고 뭔가 구멍 따위가 시원스럽게 뚫려 있다. 속이 비고 넓기만 해서 허전하다 라고 말할 때 눈이 쑥 들어가서 뭔가 기운이 뭔가 없을 때도 횡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흉측하다. 여러분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죠?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흉측한 것을 보면은 흉측해
계속해서 참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입겠구나 싶어서 측은지심이 들어야 돼. 측은지심. 흉측하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흐리멍텅하다는 얘가 좀 세요. 티읕이 들어가고 얘는 디귿이 들어가는데 더 흐리멍덩한 느낌을 갖는 것은 디귿입니다. 흐리멍덩하다. 흉측하다. 흐리멍덩하다. 그리고 여러분 흩다의 의미가 있어요. 흩다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틀이다, 뜨리다란 접사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흐트리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태도나 마음, 옷차림 따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흐트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끄무리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희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형태를 밝혀서 희끄무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빛깔이 조금 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희노애락, 희로애락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성낼 로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희로애락이에요. 희로애락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 거참 희한하네라고 많이 해요. 왜냐하면 히읗이 이제 의문의 맨 끝소리에 오기도 하고 기역부터 히읗까지 갈 때 맨 끝에 오기도 하잖아요. 상당히 발음이 약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많이 이제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희한하다가 맞고요. 그리고 표기를 할 때도 반드시 이 히읗을 밝혀서 써주어야 해요. 정말 희한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소리가 안 나는데 히읗이 있잖아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까지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상 2개로 이제 혼동되는 표준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정직한 영역이 없습니다. 어문 규정이라든가 이제 문법과 같은 영역은 정말 많이 보는 대로 많이 익히는 대로 그대로 점수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써주시면은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고 또 부족하다고 여기시며 어떤 영상을 만들면 도움이 될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의 안에서도 그리고 유튜브 안에서도 많이 연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는 저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힘을 내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